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금강경 책을 한번 펴보세요. 7페이지 금강경. 뭐라고? 금강경 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7페이지 금강경에 대한 내용 하기에 앞서서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오늘 국형사에 가셔서 크게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한데 국가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개인이 잘 되면 조금 더 좋고 나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면 더 좋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국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시대적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굳이 통일해야 됩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더 크죠. 여러분 자녀분들은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IMF 맞았을 때 금모으기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라는 개념이 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나라를 먼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유럽에서 그리스가 부도가 날 때를 보면 그리스는 연금을 끝까지 사수하겠다. 자기네들 연금은 사수해야겠다. 국가는 국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쟤네는 좀 우리랑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연금 이렇게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그리스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일단은 바꿔봐야겠다 라는 여론이 더 높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금개혁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좀 재밌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중에서 어디를 우선으로 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인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개인의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 월정사에 영험한 것들이 사실은 이 오대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광전 터와 관련된 부분 적광전짜리가 명당이라더라. 그렇게 해서 명당은 에너지를 확대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핸드폰 잘 안 되죠. 거지 같아서 그래. 그게 이제 원신호를 세게 쏴주는 것도 있고 증폭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증폭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증폭기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꼽는 걸로는 영험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적광전짜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월정사 안에서는 삼성각자리 중요합니다. 삼성각자리. 적광전자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제가 보기엔 삼성각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예전에 용선전이라고 임금 국가문서인 어첩을 보관했었던 자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맥의 구조상, 그러니까 명당의 구조상 적광전 다음으로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영험한, 자리가 영험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뭐냐라고 싶은 게 입구에 들어올 때 보이는 요 일주문에서 이쪽으로 거쳐서 걸어 들어올 때 보이는 성황각입니다. 성황각. 절 안에 저렇게 성황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영험하지 않았으면 살아남기 어려웠겠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황은 우리가 선왕당, 성황 비슷한 거예요. 선왕, 성황 비슷한 건데, 선왕은 이제 우리적인 거고 성황은 중국 쪽인 거예요. 도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비슷하게 쓰이는데, 그런데 성황, 선왕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찰 안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저렇게 살아남아 있을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네가 아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언간하지 않았으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절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자비롭고 이렇게 잘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쓸모없으면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 같이 배타적이지는 않은데 쓸모가 없으면 굳이 그걸 남겨놓고 계속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 저런 건물 하나 짓고 유지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영험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험함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호랑이를 물리치는 영험함이 있었을 거다. 호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이제 호랑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물리치는데 나름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물리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원사와 관련해서 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원사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제석천상이었었어요. 제석천상. 제석천이야 신중단에 다 모셔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림으로 상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중국에 가면 언제나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일본에도 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도 제석천상을 봤거든요. 저는 위태천, 제석천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상으로 그렇게 많이 모시진 않아요. 제석천이 가끔 나오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많은 건 위태천이에요. 신중 중에서 제일 센 거는 위태천. 위태천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든지, 위로 들고 있든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금강절을 들고 있고, 제석천도 금강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석천은 상당히 좀 곱상하게, 위태천은 무관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무관복장으로. 그러니까는 장군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그 포마드 바른 것처럼 이렇게 날개가 쫙 이렇게 목도리도 막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 이런 걸 보고 봉익관이라고 합니다. 봉황의 날개로 만들었대. 희귀템입니다. 왜 희귀템이지? 봉황이 없으니까. 봉황이 없으니까 희귀템이지. 그래서 그렇게 금강절을 들고 무관복장을 하고 장군복장을 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날개투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 그게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제석천은 귀족복장을 하고 있어요. 귀족, 왕이나 이런 대신이나 이런 귀족, 아주 잘 나가는 귀족 같은 스타일로 생겨서 금강절을 다소곳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석천. 제석천. 그런데 이 제석천은 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몇 군데 있어. 한 두어 군데 있어, 두어 군데. 근데 거의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밀교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고 일반 현교 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원사에 제석천상이 딱, 상원사에 가면 세 분을 눈에 이렇게 눈여겨보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문수동자상 가운데, 문수동자상 머리 이렇게 양쪽 딱
또 닦고 있는 그 애라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따는 풍습이 이걸 종종머리라 그래가지고 따을 총자 뿔각자를 써서 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각무의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닦고, 그러니까 쌍상투가 결혼하면 외상투로 바뀌는 거예요. 외상투로. 배초고랭이 같이 이렇게 가운데다 틀었었잖아. 아니, 다 예전에 보셨었잖아. 여러분 정도 세대면 어렸을 때 뭐 시골 어른들 중에, 아니, 봤잖아. 쪽진 머리도 봤었고, 상투. 상투가 흔하진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흔하진 않았어요. 그 단발병하고 나서 다 잘랐기 때문에 흔하진 않았는데, 동네에 꼬장꼬장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른들이 꼭 상투야.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디 상갓집이나 이런 데서 아는 소리를 더럽게 하다가 평상시에는 별 볼 일이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이렇게 뵈면. 그리고 만나면 자꾸 뭐라고 해. 자꾸 뭔가 불만이 많아.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아.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쌍상투가 외상투가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어떻게 결혼한 사람을 표현할 것이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조혼을 하기 때문에 나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렇다고 반지를 끼면 반지를 빼놓고 다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머리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쌍상투, 결혼한 사람은 외상투, 여자는 결혼 안 한 사람은 댕기, 결혼하는 사람은 올림머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뭐 이런, 왜 들어봤잖아.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기생 머리를 올려줬다. 진짜 머리를 올렸다는 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문수동자상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옆에 문수보살상 됐고요. 그건 패스하고, 그 보물인데 그 패스하고, 그 옆에 선제동자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절에 다녀보면 이렇게 동자상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동자상은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동자상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일찍 죽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부전에 있던 동자상들이에요. 동자, 동녀.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죽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안매장해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상주가 되지 못합니다. 유교적으로는 아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묘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크다가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조선 왕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생 문제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 조선에 잘 나가는 임금들이 등창으로 죽고 창병으로 죽고, 그게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안 씻어서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안 씻어요. 그리고 이 안 씻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되죠. 안 씻어. 애를 낳고도 안 씻어요. 야, 그거 어떡할 거야.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야? 비극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비극적 얘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세균과 바이러스 개념이 없을 때는 창피한 게 우선이에요. 지금은 창피한 것보다 위생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창피는 둘째치고 지금 살아야지 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남편은 씻냐? 남편도 안 씻고 마누라도 안 씻고 이러니까 마누라가 죽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출산 문제. 출산 뒤에 처리를 잘 못하는 거죠. 깔끔하게.
그냥 특히 양반집에서 더 암이기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죽어.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말어. 안 되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여러진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 여성보다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죠. 그런데도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머니들은 여럿이신 경우들이 좀 올라가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서 다 그런 이유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 씻는 것 때문에 잘 죽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약간 이렇게 취약하니까, 면역이 취약하니까 죽고, 그래서 이름도 이상한 이름, 천한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방비하려고 했었고, 색동저고리 같은 거 애들 입혀가지고 그게 약간 부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고, 그런 비방들을 했지만 죽었죠. 그런 비방을 열심히 해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많이 죽고, 그렇다 보니까 지장전에는 선동자, 악동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어린애 죽은 귀신이 무당한테도 들어와요. 그런 걸 세탄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무당집에 가보면 과자나 뭐 이런 거 갑자기 어린 소리를 갑자기 이렇게 고압적으로 지랄을 하다가 언니 왜 그랬어? 뭐 이런 거에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고, 근데 그 전에 휘파람 소리가 한번 나요. 휘파람 소리가 한번 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세탄이라고, 그 휘파람 소리를 새와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앙아시아 저쪽 샤먼에 새하고 나무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 선제동자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봐봐, 되게 재밌어. 모든 수월관음도의 선제동자는 엉덩이를 빼고 이놈 자식이 무릎을 이렇게 반쯤 꿇는데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근데 선제동자상은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선제동자상은 그림은 있어. 그림은 있는데 상이 없어. 상이. 그래서 그 선제동자상 보기 진짜 어려운. 그래서 뭐 옛날에 동자였었으니까 2000년 전 동자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영감됐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꽂히니까 다 인생이라는 게 참 왜 언제 꽂혀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동자죠. 회춘에 어떻게 보면 늙지 않는 동자, 선제동자. 그리고 이제 저쪽 관세음 보살이랑 이렇게 같이 할 때는 거기 이제 알바 뛸 때는 남순동자라고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인건비 정산 같은 거 할 때 따로 하려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선제동자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제석천상이 있어요. 제석천상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세 분 굉장히 중요하거든. 앉아 있는 걸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죠.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부처님 옆에는 신들이나 보살은 함부로 앉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특별한 경우만 앉아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보살들도.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에도 독립돼 있을 때는 앉을 수 있어. 같은 공간에 회화나 이런 쪽으로 있으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도를 보시면, 여기 월정사 적광전의 신중도도 보시면 104명이나 몰려 있는데 다 서 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상으로 만들면 그림보다는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단가가 더 들겠다. 단가가 든다. 그림이 단가가 쌀 것 같아요? 상이 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생각을. 단가가 더 드는데 왜 만들었을까? 뭔가 센 게 있다.
센 게 있다. 뭔가 영험한 무언가가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제석천의 정체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왜 웃어? 그게 그렇게 웃겨? 다음 달에. 이거 예고예요, 예고. 다음 달에 이런 거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형사만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어디죠? 구룡사를 가볼까, 정암사를 가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보살님들 여론이 뭐냐면, 덥대. 덥대. 쓸데없는 거 하지 말래. 힘들대. 늙어가지고, 댕기기도 힘든데, 더울 때도 꼭 댕겨야겠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제석천 얘기나 해주려고. 진짜예요, 진짜. 그 제석천 이야기. 진기하다. 몰라요. 얼마나 진기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기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상원사사 해볼까? 지금 뭐 궁리 중에 있습니다. 상원사사 하면 이제 좀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 하면 좀 편하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우선순위 얘기했었잖아요. 제석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관련된 부분,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 다 얽혀져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개인 쪽으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가는 쪽이에요. 시절이. 국가적인 부분이 계시면 참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뭐 지금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순식간에 넘어간 그렇게 국가와 개인과 관련해서 이 무게중심의 변동보다 더 큰 게 반려동물에 대한 판단이에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입니다. 1,500만.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생각했을 때 3분의 1이에요. 왜 여러분도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개엄마, 개아빠도 많고. 진짜 네 새끼가 뭐냐? 개새끼. 이런 시절이 지금 도래한 거야. 그래서 그 진기하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나 이런 동물들이 가축 개념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개가 가축 개념에 우리나라는 존재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개 이름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개가 반려동물로 들어오면 그렇게 애완동물을 거쳐서 반려동물로 이렇게 급성장했잖아. 개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듯이 올라간 거예요. 개 주식을 샀으면 지금 코인보다 더 벌었어. 지금 시절이 그런 거예요. 시절이. 개병원이 더 낫다. 사람 병원보다. 산부인과 의사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개병원에 의료사고도 없어. 개가 말을 하나. 야, 내가 수술하고 나니까 여기가 결려. 이런 얘기를 하나. 개가. 아니 뭐 어떡할 거야. 참아야지. 아무래도 의사가 가위 넣고 꼬맨 것 같다. 걔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울산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봤거든요. 건물 전체가 개병원인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건물 전체가 빌딩이 개병원인데 각 층마다 의사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병원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치과,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러면서 착착착 하면서 전체가 병원 건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다니다 보면 있잖아. 근데 개병원인데 전부 주인이 다른데 개병원이 됐다니까? 개 어벤져스 병원? 그게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개권이 그만큼 강화된 거지. 개권이. 그래서 이 개, 그거 좀 진귀하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는 이름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개 이름은, 우리는 개 이름이 백구, 하얀 마음 백구 들어봤지? 누렁이, 황구, 검둥이, 검둥개, 바둑이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누렁이는 노랗다라는 얘기고 백구는 흰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류 구분이에요. 종류 구분. 검둥이는 검은 개, 바둑이는 흑과 백의 바둑판 같이 생기네. 바둑이.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들어온 개 이름이 뽀삐, 해피 이런 애들. 외국 이름이라니까. 메리, 쫑, 해피, 뽀삐 이렇게. 뽀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우리가 화장지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 집 화장지 뽀삐 이렇게. 아니 제 말이 맞잖아.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전통적인 개 이름이 아니고 전부 외국 이름이구나. 이 뜻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개 이름이 없었구나. 특수한 경우는 개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 이름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얘기할 김지장 스님,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는 김지장 스님이 중국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선청 뭐 이런 개, 선청, 제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 이름 붙여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룩소, 뭐 검정소, 아니면 칙소, 황소 이런 식 개념이 개의 명칭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가축 구분으로 됐었다는 뜻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저 어렸을 때라고 해봐야 불과 한 2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랬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개 때리다가 이웃집에 신고당하면 잡혀가요. 진짜.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게 거의 사람 반쪽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는 안 살고 개랑 산다. 지금 남자애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도 더 재밌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게임 뭐 이런 거예요.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 되고, 사람이라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짜증을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돈은 많이 들고, 그에 비해서 게임을 하면 돈이 더 적게 들고 내 뜻대로 다 되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명확해. 왜 내가 졌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여자들도 이제 개랑 살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상황들이 그렇게 되고 있죠. 남자가 안 놀아주니까 여자는 이제 또 개랑 놀고 이렇게. 그래서 개에 대한 비중,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비중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안에서 주목한 게 접니다. 제가 시류에 굉장히 밝잖아. 그렇게 해서 그 반려동물을 가장 먼저 이렇게 좀 끌어들였던 거는 불교다. 그리고 불교는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물하고 인간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대화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솝우화에 보면 동물과 인간이 대화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인도적 사고다. 본질에서는 같은 거야. 단지 걔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지금 현상적 차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개나 사람이나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지장 시황도 중에서 10번째 오도 전륜성왕 그림을 보면 진짜 그거 되게 웃긴다. 사람이 잘못하면 가죽을 씌워서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그림으로 해놨어. 반쯤 가죽을 이렇게 잡아서 씌워. 이렇게 씌우면 스타킹 쓰듯이 말 가죽을 쓰면 말이 되고 개 가죽을 쓰면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거든. 너는 씌울 가죽이 없겠다. 왜? 등치가 워낙 좋아. 그래서 하마 가죽을 씌워야 되나? 가죽 특대 하나 주문해라. 이렇게. 그렇고 좀 섬뜩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반쯤 가죽을 쓰고 있는 그림들이 나와.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런 게 인생인가? 그런데 그 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 사상 가장 특이한 게 요 오대산에 있는 개부도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어떤 개에 대한 이야기. 그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불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대. 근데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 스님이 아니고 그냥 제가인으로 산 거예요. 불교적으로 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구경을 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한비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저기를 쏘다녀보고 싶어.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의미 없는 데가 아니고 의미 있는 데, 그러니까 성지순례죠. 이런 데를 다녀보고 싶었대. 이거 얘기가 되게 웃겨요. 좀 읽고 있으면 이게 관함전서라고 하는데 나오는 건데 홍경모라는 사람 순조 때 사람이에요. 순조가 맨 마지막 고종 아들 순조 아니고 정조 다음에 정조 아들 순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순조 다음에 이제 세도정치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거 순조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양반이 여기 강원도 관찰사 같은 걸 했어요. 나중에 이조판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쪽에서 자기가 부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동네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 그래서 오대산에 개를 모시는, 개를 추모하는 부도, 큰 스님들에게, 큰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부도 만드는 그 부도가 있었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절에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제가인으로 절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가 됐대. 잘 돌아다니라고 개로 만들어줬대. 너무 여러분 그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자기 딸 꿈에 나타나서 죽자마자 죽고 나서 자기 딸 꿈에 나타나서 내가 저 집 개로 됐다.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일반 개하고 다르더래. 그래서 최거사라고 부르면 대답을 하고, 뭔 개가 이런 개 같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 먹듯이 먹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면서 산대. 그거 되게 재밌어. 이런 개 같은. 그래서 그 개가 스님을 따라서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니다가 결국 오대산에서 죽었대. 그래서 그 개가 워낙 특이하고 희한한 짓을 자꾸 했어서
뭔가 좀 다른 좀 약간 영이한 뭔가가 있는갑다 이렇게 해서 오대산 스님들이 화장을 해줬더니 사리가 10과가 나와서 개부도를 모셨대. 내가 나중에 부도전에 가서 그 개부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내가 그 생각했거든. 개부도 계속 존재하고 있나. 그래서 이 사리 얘기해주면 또 재밌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는 안 해줄 거야. 그 얘기는 안 해줄 건데 요 개부도랑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개를 사람처럼 생각을 했었던 옛사람의 이야기. 예, 그래서 개로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얻었다. 그게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가 이제 사람 같은 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 같은 개가 있어요. 여러분도 키워보시면 이 자식이 사람인가? 저녁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면 이렇게 지퍼 내리고 아유 오늘 힘들었어.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 집은 아유 내가 요즘 이거 땀이 차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그 개와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까 그 김지장 스님, 김경학 스님이 개를 데리고 가거든요. 반려동물로 개를 데리고 가서 지금도 그래서 중국 지장보살도에는 전부 개가 같이 나옵니다. 개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불화에도 개가 나오는 그림들이 몇 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그 개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야. 흐르고 있었던 거야. 고려불화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김지장 스님이 이 오대산에서 수행을 했었던 효명, 성덕왕 아들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 성지가 오대산이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개 천도제를 9월에 합니다. 9월에 개 천도제 한다. 개 천도제. 개 천도제. 아니에요. 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키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백중 기도 기간 중이잖아요. 백중인데 자꾸 개위패가 들어와. 개위패가 들어와. 그거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몇 개 들어오면 분리시키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계단을 따로 만들어야지. 계단. 영단 계단. 영단 계단. 아니야. 9월 달에 영가 천원 무차 대회를 열 건데 우리가 영가 천원 무차법회를 열 건데 그때 3단을 만들 거예요. 3단을. 그러니까 조상단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계단을 만들고 하나는 수자령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나름 아픔이 있어. 어떤 경우도 제가 봤냐면 요즘 뭐 한 30만 원인가 주면 그 화장한 그 뼈를 구슬같이 만들어줘. 보셨어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요번에, 제가 그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일본 가서 금강스님한테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처음 화장해서 처음 쌤빙 뼈를 갈아가지고, 그걸 압착을 해서 고온 고압으로 압착을 딱 해버리면 파란색이 나온대. 파란색이 나온대. 납골 땅에 좀 묵혔던 거를 고온 고압을 해버리면 까만색이 나온대. 그리고 땅에서 팠던 거, 땅에서 이제 매장했다가 이렇게 어떤 경우는 선산을 이렇게 다 납골 땅이나 이런 쪽으로 모으는 집들도 있거든요. 아니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다 덜 흐트러졌으면 다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다시 무시거든요. 화장을 해서 구슬을 만들면 투명한 게 나온다는데?
난 파란 거 나오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 그리고 까만 거 나오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지? 내가 같은 재료인데 이게 땅 속에 있으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바뀌나? 뭘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근데 태우잖아. 그냥 그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태우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개뼈를 이렇게 구슬같이 모아가지고 집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새로운 개가 사람보다 일찍 죽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개가 죽고 난 뒤에 다른 개를 같은 이름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복제는 안 되는데 개 복제는 가능합니다. 있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으면 약간 이 정보에 어두운 것뿐이지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 개 복제하면 그거 돈 되게 많이 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시다시피 개 병원비나 개 미용이 돈 많이 들잖아. 그죠? 미용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털도 안 날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상한 썰이 있었어. 김일은 빡빡을 깎고, 김일 선수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선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영웅이었는데, 그 김일 선수는 머리를 깎고 마늘로다가 비벼가지고 머리카락이 안 난대. 그런 썰이 있었어.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머리가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몸도 안 좋고 박치기를 너무 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셨어. 다큐나 이런 데 보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걸 좀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종격투기 하신 분이나 권투 오래 하신 분도 이게 조금 그렇거든요. 아니 그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근데 그걸 박치기로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슬픈 그런 거를 제가 봤었는데, 다큐에서 봤었는데 그때도 머리카락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개털을 밀고 마늘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개랑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어떻게 천도해주고 위로해줄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는 그것도 있었어. 제 주변에도 있었어. 애를 잃어가지고 내가 요즘 기분이 안 좋다고 뭐 어쩐다고. 알고 보니 사람들이 다 위로했잖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있어. 있어. 뭐 자식을 잃어서, 뭐 딸을 잃어서, 뭐 있다니까. 찾아봐. 주변에 있어. 재밌어. 그래가지고 위패 읽다 보면, 이 영가 위패 백중대 읽다 보면 뭐 초롱이 영가 뭐 물론 뭐 사람 이름도 옛날에 되게 재밌는 분이 있었어. 변기 이래가지고 성이 양씨야 또 하필. 그래서 양변기 영가 이렇게 에라이. 그때는 몰랐을 거야. 그 어른 세대에는 양변기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양변기가 된 거지. 그래서 있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천도를 3등분을 해서 반려동물 천도를 한 종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상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과 관련해서 천도를 할까 싶어요.